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죠? 네, 저 하위 30%는 30만 원으로 늘었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101동은 10만 원 더 주고 기초연금 줄 때 자치단체에서 102동은 10만 원 안 주고 네. 어찌된 일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인데요. 여기 사는 70대 어르신 남편이 일을 하지만 생활이 늘 빠듯하다고 하는데 아저씨가 용달자 하나 사가지고 그냥 택배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거든요. 부족하죠. 두 놈이나 살아가지고 애들 주는 거 갖고 뭐 겨우 쓰는데. 얼마 전에 옆동 이웃은 매달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구청에서 받는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성동구는 왜 그거하고 중구에만 그렇게 혜택이 오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중구청은 오늘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중구청은요. 노인 인구 비율이 25개구 중에 거의 1위, 2위 수준이에요.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도 높고 특히 어르신분이 너무 좀 힘들게 사셔서 어르신들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고안한 게 이제 공로수당이에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사는 이 아파트는 같은 단지지만 행정구역상 성동구랍니다. 그래서 중구가 안 주니까 못 받으시고 이렇게 옆집 사람들은 옆동 사람들은 다 10만 원씩 더 받은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 이게 101동이 정말 억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브랜드, 같은 아파트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차라리 몰랐으면 속편할 텐데. 근데 모를 수는 없죠. 이게 모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다 동네 분들이 경로당에 모이시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번 달 10만 원 받았수? 그러면은 아유 나도 받았어 하는데 왜 나는 안 줄까? 이번 달부터 10만 원 더 준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101동 한 동만 이 행정구역이 딱 갈리면서 성동구에 편입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중구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지자체가 공로수당이라는 걸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급합니다만 요 공로수당이라는 10만 원은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동구는 해당이 안 되죠. 지금 제일 저는 좀 이렇게 난감한 분이 성동구청장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중구는 인구수나 고령자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세요. 아마 재정에서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성동구청의 그 입장이 나왔는데 중구는 이 노인 인구가 많다고 아까 중구청 관계자 얘기한 게 맞아요. 노인 비례로 노인 인구층이 많겠죠. 비율로는 노인들 층이 많은데 인구수로는 작기 때문에 150여 정도로 저게 해결이 되는데 성동구가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300억 가까이, 280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 좀 드리는데 150억이 들어요? 연으로 따지면 그러겠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기초연금 나오는 거 그거 받아서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그렇게 많이 돈 못 쓰고 살아요. 10만 원이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큰 돈? 아유 크고 말고요. 그죠. 근데 기대만 걸고 있는 거예요. 중구나 여기나 재산세 똑같이 내고 내는 건 다 낸단 말이에요. 세금도 내고. 차별 좀 안 되죠. 당해본 사람이 기분 알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젊은 사람들이 뭐 사실 그 20만 원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약간 왜 우리는 안 주지?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거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이 사는 단지 내에서 옆동은 10만 원씩을 받아 쓰고 옆동 사람들은 못 쓰니까 조금 안 좋죠. 받아 쓰는 사람이야 속마음은 좋지만 못 받아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자, 말 나온 김에 성동구와 중구의 복지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성동구청장님 굉장히 자불안석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로수당 차이는 이제 그 출산 장려금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첫째 그 중구가 더 좋네요. 무상교복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금이라든가 예우 수당도 중구가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원래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그 지역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 그걸 적절하게 이제 배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또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고. 예산도 다르고 또 뭐
그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너무나 격차가 심하거나 나중에는 국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이 소식 청년수당 때도 똑같이 문제가 네. 됐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화두로 돼서 다른 지자체도 또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지자체에서는 깊은 고민이 빠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하면 또 알려지면 옆에서 안 하기 쉽지 그런데 않습니다. 그게 지자체라는 이름의 개념이나 단위로 쪼개서 보면은 아 이런 정책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 아파트가 문제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동 하나가 구획으로 갈리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런 지역 동네가 아마 네. 지방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요 같은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갈림으로써 차별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분쟁이나 갈등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초연금 이야기했고요. 어르신들 한 달에 25만 원 받으시는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남편이 또는 받던 그러니까 수급자가 남편이든 부인이든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 근데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받은 남편의 유족연금 전부 반납해야 한다고요? 네, 원래 남편이 군무원이었고요. 네. 그 90년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네. 한 달에 96만 원씩 25년 동안 받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단으로부터 한 제보가 있었다. 결혼을 했다, 사실혼하고 동거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다라고 해서 네. 실제로 확인했더니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이 지금 연금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한 분은 우리 사실혼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네. 결국 사실혼으로 인정이 받아서 앞으로도 줄 수 없고 이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날로부터 받은 거는 부정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해서. 환수하겠다. 지금 3천만 원 환수 조치가 3천만 이루어진 원이나. 상황입니다. 네. 자, 정리해 보죠. 공무원연금 받는 남편이 사망해서 내가 유족연금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 왜 수급자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대신 받는 걸 유족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유족연금 내가 받아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실혼 관계예요. 다른 남자와 다른 남성과. 그러니까 이거 결혼으로 봐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혼도 결혼으로 봅니다. 법률혼보다는 결혼하면 약간의 안 차이가 주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배우자와 살림을 합치고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다른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에 안 줍니까? 사별한 배우자와의 연금은 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분 같으면 근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실혼도 아니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왜 드러났죠. 어떻게 그러니까 드러났습니까? 이분은 사실혼도 유족연금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사실혼을 부인했고 환자와 간병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의 편지글 속에 이 두 간병인과 환자라고 주장한 어르신들을 아빠, 엄마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녀들이 봐도 사실혼이 아니면 부모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는 사실혼 관계임은 명확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혼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별한 지도 또 십수년이 지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유족연금이 근데 그러니까 배우자 수급자인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떴을 때 남은 배우자가 받는 건데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무원연금이 조금 더 주는군요. 그러니까 급여의 70%를 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몫을 받을 때도 가입 연차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20년이 넘으면 60%인데 또 한 가지 잘 보실 게 공무원연금이 금액이 더 큽니다. 훨씬 크죠. 국민연금은 금액이 작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우에 70%를 이제 수령했는데 그게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면은 이 유족연금은 훨씬 더 작았겠죠. 공무원연금이다 보니까 볼까요? 이분이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매월 96만 원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만 받는 게 매월 96만 원 가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째 받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보시면요.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이 정해져 있고 상속 순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 그 존속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이 재혼에는 사실혼까지 포함돼서 혼인관계를 또다시 창설을 하게 된다면 그 유족연금은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제일 이익 보는 건 오래 살아야 한다. 맞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게 사실 입증이 잘 안 되잖아요. 혼인신고 않고 어르신들 사는 걸 어떻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확인합니까? 그렇죠. 근데 며느리, 딸이 네. 편지를 쓰면서 며느리의.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호칭을 써버린 거예요. 네, 근데 공단이 사실 조사를 할 때는 네.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네. 이것은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주변 사람들도 이웃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수의 증언까지 있었다고 하니 실제로 부부관계에 실체가 있었고 단순히 동거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뭐 딸 이런 호칭이 있었다는 것은 결혼한 관계다 이런 것을 충분히 추단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전 제도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커질 거예요. 단순히 동거면은 그러면 수령을 하는데 유족연금을 사실혼이면 수령을 못한다. 사실혼과 동거의 사이는 뭐냐면 주변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느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황혼 재혼도 많아지고 하는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를 뭘로 끊어서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이렇게 안 매월 주겠어요. 100만 원씩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그럴 있을 수도 거예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매월 1조 원 이상이 집행이 되는데 맞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된 거 보면 1억, 2억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점점 많아질 것이다. 추정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시간 때문에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7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2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이분은 또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고 해서 남편의 연금을 또 다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치매 증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때 교제하고 있던,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는데 동거에 들어감으로써 사실혼이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 그런데 재판부는 치매에 걸려서 간병의 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지 사실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단이 아까 사례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사실혼이라는 게 결국 굉장히 애매한 거다.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투기에는 매우 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사실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증거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약혼 반지, 결혼 반지, 집안의 행사에 갔었느냐, 결혼 사진에 부부로서 참석했느냐, 안 참석했느냐 이런 것까지 살펴보거든요.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부부관계, 혼인의 의사보다는 이 간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동거를 했다라고 판단했고 가족들과도 교류가 없었고 혼인 관계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어울리면서 가족 행사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아주 흥미로운 건 이 두 분이 사실혼이에요라고 제보한 사람이 자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급권이 자녀한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였는데 배우자가 받지 못하면 그 나눠서 받던 걸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할 말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 공무원연금법에서 이렇게 유족연금을 주는 거는 혼인관계로 엮여있는 유족이라는 건데 또 다른 가족을 만나서 또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을 했다면 이 가정에서 또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법의 취지라는 게 있고 또 국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드리면 좋겠지만 법은 엄격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오래전부터 같이 사시고 심지어 식도 조그맣게 올려서 안에 설령 가면 예식 조촐하게 하는 사진도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무슨 영장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지 확인하고. 못하면 사실혼으로 보기 또 어려워지는 어렵죠. 거죠. 그래서 이 부정수급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엄혹한 거고 재정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것을 정말 자로 재듯이 흙과 백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참 복잡한 사례는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